문학 교과서 미스터 방을 나가겠습니다. 미스터 방은 방시겠죠? 방시혁인가? 네, 어쨌든 방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물이 중심이 되는 소설이 되겠네요. 자, 갈래 칠판 보시고, 자, 서희부터 갈래부터 한번 읽어볼까? 갈래? 풍자 소설이니까 대상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들어가겠고, 아까 얘기했던 인물 미스터 방을 비판하고 풍자합니다. 세태 소설은 당시 사회의 어떤 문제점, 실태 이런 거를 고발하는 소설을 세태 소설이라고 해요. 자, 다음 성격. 네, 풍자적이고 해학적이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흔히 문학의 세계는 골개미를 중심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개미. 다음. 시간 빠른 시골 반복 직후 공간 서울. 네. 그러니까 40년대 후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940년대 후반. 시점. 주제. 관량을 잇다 다스리는 역부한 현실을 해온 인간 자, 특징 하나씩 읽어봅니다. 한소리 사설체를 사용하고 당장 현실에 대한 경력을 실어주는 굉장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을 인백을 사실적으로 하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말이지 일제 강점기 때는 편하게 살려면은 어떻게 살면 될까? 친일파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광복이 됐네? 친일파들은 편하게 못 살겠지? 광복이 되고 나서 어떤 시기가 있었냐면 1945년 이후에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이때를 이제 미군정이라고 그래요. 미군정. 미군정이 뭐냐면 미국의 군인이 우리나라 정부를 이끄는 거야. 그러니까 권력이 어디로 간 거야? 미국, 특히 군인. 알겠지? 그러면 요 시기에는 누구한테 아부하면 잘 살 거야? 미군한테 또 아부하면 잘 살겠지. 그치? 자, 그런데 이렇게 사는 거는 바람직한가요? 그렇지 않죠.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마치 색깔을 바꾸듯이 카멜레온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물, 지주와 저리가 없는 그런 인물에 대한 비판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소설이 바로 그런 요 소설입니다. 요 소설 말고도 또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살아가는 인물을 비판하는 그 소설이 하나 있는데 껍비딴리라는 소설이 있다고 알아서요. 껍비딴리. 껍비딴은 이제 캡틴을 얘기해요. 캡틴. 이 사람 일제강점기 때는 친일파로 살고 미군정 시기에는 또 그때는 또 소련군에 붙어서 살고 그러다가 또 미군한테 붙어서 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가는 이 비판적인 성향을 지닌 인물을 풍자하는 소설이었고요. 자, 미스터 방은 찌질하게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잠깐 권력이 생겨. 그리고 그 권력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인간이 돼서 나오는 소설이에요. 자, 작품을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는데 한 문장씩 번갈아서 읽어볼게요. 자, 발단부터. 주인과 나그네가 한 가지로 술이 거나하니 취할 수 없다. 네, 술을 주인과 나그네가 먹었습니다. 두 명이서 먹은 건데요. 주인은 백주사. 미스터가 딴소리 감화하여 밤을 따라 그러지 않아도 이제 흑이
가는 입술이나 기운이 물컹물컹 솟고 하늘이 바로 전당만한 것 같은 면이었다. 네, 지금 미스터 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벼락 출세를 한 사람이에요. 벼락 출세.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출세를 했습니다. 자, 시기가 언제였냐면 미군정 시기라고 그랬죠? 네, 미군정 시기에 미군에 붙어서 갑자기 벼락 출세를 한 사람이고, 지금 한마디로 여기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해. 기고만장하다 라는 말. 그리고 이 사람은 허세가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네, 참. 참 뭐 흰말이 아니라 참 거칠 것 없어. 거칠 것. 자, 그러니까 뭐 내 말에 뭐 내가 뭐 거스를 게 없어, 내가 무서운 거 없어, 뭐 이런 얘기야. 흥. 어느 놈이 나를 발시하며 나한테 까불 놈이 어디 있어? 지금 이천지에. 시금천지에 차 어려운지 어렵소. 누가 나한테 까불어? 허세를 부립니다. 이 허세를 또 네 글자 성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허장성세라고 합니다. 허장성세. 자, 다음. 그가 옆에서 저를 뭐라고 하나 발시를 한단 말이지. 공연히 연방 대충 너 눈방울을 부리부리 왼편으로 30도는 넘겨 삐뚤어진 코를 벌실벌실해가 물면서 그래 쌓는 것이었다. 글에 쌓는 것이었다. 일단은 인물에 대한 외양 묘사가 들어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과 캐릭터를 전달하는데, 외양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과 캐릭터를 간접 제시하고 있다. 간접 제시 아시죠? 자, 이 소설 자주 나오는 소설이에요. 잘 알아. 너네 교과서 아니더라도 언젠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간접 제시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간접 제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보여주기라고 하죠. 보여주기. 그리고 요런 제시, 인물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그려냅니다. 우스꽝스럽게 그려내고, 이런 걸 희화화라고 해요. 희화화. 희화화는 풍자의 기법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주인공인데 희화화되고 있어요. 네, 참. 참 나는 성격을 다 먹어본 방상국이에요. 자, 그래서 동양상국의 물을 다 먹어봤다. 나는 조선 땅만 이렇게 산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좀 살아봤고 중국에서도 살아봤다, 이런 얘기야. 중국 물도 먹어봤다. 일본 물도 먹어봤다. 자, 다음. 자, 그러니까 자기는 중국말도 하고 일본말도 하고 나 영어도 할 줄 알아, 뭐 이런 거야. 그럼 외국어 천재인가? 하다가 생각이 나듯이 물주컵을 들어 벌컥벌컥 단숨에 다 마신다. 들어오는 수상 선생님을 있으면서 손가락으로 정신을 공식적으로 누른 현장 그와는 다르지 미스터 강이요 신사요 강 선생님으로 불려지는 시방로 물품 중 절로 나와 손등으로 입술에 국주 같음을 쓱씩 손가락으로 나중에 현장을 쥐어다 으득으득 씹는다. 자, 벼락 출세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자기 습관은 못 숨기는 거예요. 습관은 뭐냐?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교양 있는 사람은 음식을 어떻게 먹죠? 젓가락질을 잘하고 흘리지 않고 깔끔하게 이렇게 먹잖아요. 네, 식사 예절을 지키면서. 근데 음식을 손으로 이렇게 집어먹는다? 교양 없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금 외양으로 봤을 때는 그 사회적인 그런 위치? 이런 것들은 높아졌어. 방 선생님 또는 미스터 방 막 이런 식으로 불리는데 솔직히는 뭐 이런 옛날에 교양 없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온다. 자, 술은 참 맥주와 술인가. 자, 그 맥주가 진짜 제대로 된 술이지요. 이런 얘기. 맥주를 먹네요. 이 시대가 1940년대라고 그랬잖아. 후반. 맥주가 좀 귀했을 거예요. 그쵸?
우리나라에서 맥주 구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허세인 거야. 허세. 술이라는 게 있잖아, 얘들아. 선생님 비싼 술도 먹어봤거든. 비싼 술도 막 한 잔에 뭐 몇만 원 하는 그런 술, 한 병에 몇십만 원, 100만 원 넣고 막 그런 술도 먹어봤는데, 물론 향도 좋고 뭐 목 넘김도 좋고 좋아. 근데 취하면 어떨까? 똑같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맛없고 싼 음식으로 배가 부르나 비싼 음식으로 배가 부르나 화장실 가서 나오는 건 똑같아. 그렇지 않아? 그런 것처럼 비싼 술을 먹어도 뭐 이렇게 취하면 똑같아요. 다 술 취하면 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나 이런 술 아니면 안 먹어. 나 이런 술 좋아해. 난 뭐 이런 사람도 있어. 이게 뭐라고요? 허세. 허장성세. 그래서 지금 맥주 먹으면서 허세 부르는 거야. 자, 술도 어느 놈이 어. 만약 무엇하고 시비를 하거나 갈시를 한다면 항상 그 나중기를 뜻이 으드으드 잡아 시기라도 할 듯이 발갈하던 걸기가 그러다 벼랑을 한 어디로 가고서 이번엔 맥주 추향이 나오던 것이다. 추앙 있잖아. 추앙 알아? 추향. 날 추앙해줘요. 그 드라마 있잖아.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 나오는 추앙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추앙이 뭐예요? 추앙은 리스펙 하는 거죠. 네. 사랑으로는 안 돼요. 날 추앙해줘요. 네. 난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 구씨한테 얘기하죠. 구씨한테. 날 추앙해요. 드라마에서 나왔던 나의 해방일지 연미정의 명대사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개새끼야. 난 사랑받은 적이 없어. 이젠 사랑으로는 안 돼. 날 추앙해요. 뭐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자, 근데 지금 방산복은 이름이 방산복이에요, 여러분. 산복. 미스터 방의 이름은 산복이에요. 산복. 이름 어때? 컨츄리하지? 이름이. 자, 미스터 방의 이름 방산복인데 방산복은 맥주를 추앙합니다. 자, 술도 미국 사람이라 유명했죠. 조선 사람은 아직도 멀었어. 조선 사람은 아직 멀었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뭐라는 줄 아십니까? 문화적 사대주의라고 합니다. 문화적 사대주의. 사대주의라는 게 뭐냐면 섬기다, 큰데. 그러니까 큰 나라를 섬기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어때요? 이번에 그래미 어워즈도 이제 수상하고 말이야. 전 세계가 이제 K 열풍에 이렇게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근데 아직도 태극기 집회하는 그런 데 가보면은 나이 든 사람들이 막 태극기랑 한 손에 또 무슨 깃발 드는 줄 알아? 몰라? 모르는구나. 태극기 집회를 가잖아? 태극기 집회에 가면은 사람들이 자, 여기 보이지? 태극기랑 뭐랑 같이 가? 미국 성조기를 같이 들고 가는 거야.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 우리 이재명 좀 잡아주세요. 이런 식인 거야. 베네수엘라 마두로 잡아가듯이 우리 이재명도 좀 잡아주세요. 저 사람 범죄자예요. 막 이러고 있어. 미친 거지. 태극기 집회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뭐예요? 문화적 사대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미국이 있잖아, 얘들아. 물론 선진국이고 경제적 강국이야. 그런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 같아. 지금 미국이 이민국 단속하면서 아이스라고 해서 이민국 단속국에서 지금 자국민을 2명이나 벌써 죽였어요. 사살했습니다. 자국민을. 시위하는 그 일반 정상적인 그런 사람들도 자국민인데 막 그랬어요. 그리고 뭐 총기 들고 의회에 난입해왔던
트럼프 지지자들이 총 들고 미국 의회에 시위대가 난입했잖아. 그래서 주 방위군 뭐 이렇게 들어가고 막 사람 죽고 막 했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선진국이 아니야, 얘들아. 문명국이 아니고. 특히 트럼프가 더 많이 망쳤죠. 그런데 네, 어쨌든 옛날에도 이렇게 미국 하면은 무조건 좋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 방산복처럼. 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옆에 있던 백주사가 한마디 합니다. 자, 다음. 일본에서 아직도 멀었대요. 그렇지. 우리 조선은 아직 멀었어. 미국이 최고지. 뭐 이런 거예요. 쥐상호의 이상호의 170만 원 얼굴에 한 노랑 수영 백주사가 병을 들어 주인의 빈 컵에다가 따르면서 그렇게 맞장구를 쳐 보기를 한다. 비위를 맞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좀 백주사가 방산복 씨한테 술도 따라주고 막 예의를 갖추면서 맞장구도 쳐주고 하는 거예요. 우쭈쭈 해주고. 자, 그랬더니 백성도 좀 드셔. 아이고 당신도 좀 드세요 뭐 이런 거입니다. 자, 다음. 난 과해. 괜히 그래서 백상주량을 가하는데 자, 그런데 다만 이 백상이라는 표현은 어디 백씨, 백사장님 이런 정도의 호칭이거든. 자, 이게 막 존칭은 아니에요. 알았어? 알아두세요. 존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여서 부르는 건 아니야. 백선생님 정도의 그런 급의 높임이 아니라 어이 백씨, 백사장님 막 한 그 정도야. 자, 다음. 젊었을 적 없는 시간. 오늘 참 늙으시지. 술생이 48 아닌가? 자, 48이래요. 백주사는. 그 다음. 나보다 10살 이시고. 걔네도 이상은 안 늙으신 시야. 자,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자기보다 10살 위라는 거야. 그럼 자기는 38이라는 얘기. 자, 10살 아래네. 근데 지금 보니까는 누가 갑인 것 같아. 자, 방산복이랑 미스터 방이랑 백주사랑 술을 먹는단 말이야. 누가 갑인 것 같아. 미스터 방이 갑이야. 이 사람이 주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이도 10살이나 어린데 약간 갑질하고 있어. 왠 줄 알아? 백주사가 좀 이따 부탁할 거거든. 청탁하려고 온 거야. 청탁하려고. 권력자니까. 다음. 안 늙는 게 다 뭔가 머리 선 걸 보게. 나 머리도 하얘. 자, 그 다음. 그거는 뭐 이게 새치 뭐 늙기 전에 이렇게 40살 안팎에 머리가 새는 거 그 조백이지 뭐 괜찮아 뭐 이런 거야. 백주사는 백제사는 흔연히 수상을 하면서 내색은 아니하나 없으면 미스터방이 괘씸한 적이 없다. 왜 괘씸할까요? 이 10살이나 어린 놈의 새끼가 이 싸가지 없이 그냥 보자 하니까 그러네. 이런 겁니다. 향리 향리 입법으로 10년장이면 저라고 배워야 한다. 무릎 무릎 꿇고 앉아야 하고 말은 꼭 드시는 대로 해야 하고 10살 위라고. 근데 어디 지금 맛술을 먹으면서 거의 맞담배 피듯이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그 앞에서. 그래서 대화가 많지 않고 먹도를 위한 경우는 무릎 앉아 잠을 마셔야 한다. 참고로 모로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모로? anyway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로 가도 서울로만 가도 되면 된다 이런 말 있지. 모로가 옆으로라는 뜻이야. 그럼 술을 모로 앉아 마신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 어른이 술 주시면은 너네 어떻게 마셔야 돼? 술 주시면 두 손으로 받아서 이렇게 돌아서 마셔야 된다.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주도 술 예절은 술을 먹을 때 어른이랑 먹을 때는 돌려서 마시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런 것을 마치 제 연간 친구나 탈관 나그네라 하는 것처럼 각 백상님이 술 드시고 백이지 하고 말 것이 고약해 발키리고 앉아서 정면하고 술을 먹어 담배 뻐끔뻐끔 끼워
이런 괘씸할 도리가 없었다. 맞담들까지 피우고요. 네, 어떤 또 나이도 또 나이로 나이거니와 문법이나 지체를 가지고 논하면은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 문벌이나 지체 어떤 신분상의 사회적 지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걸 봐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이래. 예레미야는 나는 선배들과 진사하였고 이 박쥐가 시방도 버젓이 있다. 자, 그러니까 벼슬을 지냈다는 거 우리 집은. 오대조가 오대조가 호조 판서를 지냈고 칠대조가 가로도 읽어. 족보에 그렇게 분명히 올라있다. 그다음 칠대조가 영의정을 지냈고 역시 족보에 그렇게 분명히 올라있다. 이런 명문 거족 집안이었다. 야 우리 집 명문이야. 근데 어디 그 무식한 놈의 집안이 그냥 싸가지 없이 이런 겁니다. 또 또 시리촌이 XX병이고요. 그 시리촌의 아들이 만주를 땡땡 땡땡촌 총장이라고 하였다. 네, 먼 친척까지 들먹거립니다. 또 또 그리고 시와는 문희세 동물이 약속이기 때문에 가지 않게 되었다지만 진짜가 전까지 나오는 오구장 부족이지만 크게 못하던 오구장 18 중에 경찰서 경주의 주인이던 백보다의 어르신들 일기주자가 아니다. 자, 그러니까 경찰서의 주임이었어. 일제강점기 때. 일제강점기 때 경찰을 쓰면은 뻔하잖아요. 무슨 파야? 친일파지. 친일파의 그 권력을 가진 아들의 위세를 등에 업고 권세를 누렸다는 걸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백주사는 한마디로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로 꿀 빨았다.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광복이 됐네. 두 달 전 그때만 같았어도 이놈 하고 혼냈겠지. 하고 한국통을 하며 당장 무고를 내려만 그 좋은 세상이 어디로 가고 이 지경이 난 말인지 몰랐다. 네, 그래서 그 좋은 세상 한마디로 뭐예요?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를 좋은 세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자, 백주사는 한마디로 어떤 인물이야? 시대착오적 인물이에요. 일제강점기를 마치 태평천하라고 여기는 태평천하 소설의 바로 윤직원 영감 같은 사람이에요. 일제강점기를 이 좋은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하여튼 경험치나 혼란스러운 백주사에 대면 미스터방의 현지와 아주 부족할 것이 없었다. 미스터방의 최근 그런 모습은 보잘것이 없다. 미스터방은 최근에 그 뭐라 그럴까 벼락 출세했다고 그랬지. 그치? 벼락 출세를 했단 말이야. 갑자기 출세했어. 자, 백주사 얘기가 나왔고요. 자, 다음 볼게요. 백주사는 백주사는 미스터방 즉 강산부의 과거를 모릅니다. 강산복은 집신 장수의 아들로 상실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무덤살이를 전전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집신장수 신기료라고 하면 신기료 장수라고 하는데 신발을 수선하는 그런 일 있잖아. 직업에 귀천이 없기는 해. 오해는 하지 말고. 그 구두를 닦아주는 사람, 그리고 신발을 고쳐주고 수선하는 사람, 구두 닦기 같은. 신분이 높은가요? 소득 수준이 높을까요? 그렇진 않지. 그러니까는 이 방산복은 하층민의 아들이었고 머슴살이를 했다는 거지 그 전에. 근데 30이 넘도록 그렇게 머슴살이를 했다는 거는 좀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러던 그러나 원한국이 처자식을 부모에게 떠맡기고 공부를 한다면 일본 중국 동지를 돌려가 한 10년 만에 거주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 후 그리고 강상국은 처자식과 함께 서울로 올라와 남의 집에 횡단보도에 얹혀들며 1년 동안 용산에 있는 영학급 프로수용소에 간 후에 200불치를 하고 그
그 이유를 1년은 구두 직권 노력이 났다. 구두 직공, 구두를 만드는 그런 일로. 방사봉은 방사복인 구두방이 문에 닫자 길거리에 신기루 장수를 한다. 자, 신기루 장수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신발을 고쳐주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다음. 방목이 제가 완성하면 구조하고 이스라엘지 국민을 배부르하다며 체벌해던 방랑국은 미군들이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해하는 것을 보고 노래를 춘다. 자, 그러니까 우라질, 독립이 배부른가? 독립이 밥 먹여줘? 이런 거야. 자, 독립을 기뻐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독립이 밥 먹여주냐고 했다니까. 근데 그러다가 아, 내가 통역을 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미군들을. 자, 그리고 그리고 적필로는 밀라함을 속하게 차를 입고 마음씨 좋아 보이는 이 군주에게 접근하여 통역을 해준다. 자, 이 사람이 S 소위예요. S 소위니까 뭐 스미스? 자, 그 일을 그 일을 제2로 방사복은 S 소위의 통역이 되어 권세를 누리고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으며 스스로운 삶을 살게 것이다. 뇌물을 받았습니다. 청탁을 하는 거겠죠? S 소위가 미 군정 시대 우리나라에서 어떤 높은 직책에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는 아, 내가 선물 줄 테니까 이거 받고 S 소위한테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해주면 안 돼? 막 이런 식인 거야. 자, 세로이 새로이 언니가 오고 잠깐만 경쟁으로 실백장이 돌아가고 나서였다. 백제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별의별 이야기를 꺼냈다. 육제사의 아들 백상봉은 신사의 임명장을 받아들면서부터 시작하여 파리로 그 전날까지 7년 동안 세계 불제소와 두고 교달소를 전근하며 다니면서 백성 추수의 토지와 만원짜리 적은 통장과 만원 값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정금 값치가 넘는 몇 편의 폐물을 정관하였다. 자, 그래서 경찰의 월급으로는 모을 수 없는 많은 재물을 모았다는 겁니다. 200석이 추수라는 게 뭔지 한번 계산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너네 용량 단위를 전통 도량 단위 들어봤을 텐데 되로 주고 뭘로 받는다? 되로 주고 아, 모르더라 요새 애들 이걸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래. 이 되가 이렇게 퍼주는 거 있잖아. 네모나게 돼가지고 이렇게 바구니처럼 생겨서 이렇게 퍼주는 거. 이걸 한 되라고 그래. 한 되의 용량이 얼마냐면 있지 얘들아. 1.8리터. 1.8리터.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말은 이거보다 크거든요. 10배입니다. 18리터가 되겠습니다. 18리터. 되보다 작은 거 뭔 줄 알아? 홉이라고 그래. 홉, 되, 말. 그럼 홉은 용량 얼마게? 180ml야. 10배씩이라니까? 너네 소주 한 병에 몇 밀인 줄 알아? 소주 한 병에 몇 밀일까? 우유는 조그만 거 한 팩에 200ml잖아. 300. 소주 300, 350, 360ml 들어가 있습니다. 소주는 우리나라에서 파는 소주는 거의 다 한 병에 거의 다 360ml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알아? 2홉짜리라서. 2홉. 알겠어? 이렇게 쓰는 거야. 홉, 되, 말. 그래서 콜라도 보면 1.8리터 있잖아. 1.7도 아니고 1.9도 아니고 왜 1.8리터를 팔겠어? 한 되의 용량으로 하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익숙한 용량 단위야. 이 말보다 큰 게 뭐냐면 석이야. 석은 얼마? 그러면 180리터가 되는 거야. 그러면 200석 추수 토지라는 건 뭐냐면 200석이야. 180리터 곱하기 얼마? 200 알겠죠? 계산해봐. 36,000인가요? 36,000 리터의 쌀이 나올 수 있는 땅이라는 뜻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200석의 추수 토지
36,000리터에 36,000리터면은 쌀이 이만큼 나오려면은 이야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지. 알겠어? 자, 남들은 남들은 주인 성날이 졸라할 때 그의 가면은 똑같은 장수미가 몇 가마니나씩 쌓였고 만년 1년의 남들의 구경 정차는 고기와 생선은 끼니마다 상의에 물을 싸니 잘 먹고 잘 살았네. 호의호식했네. 호의호식했죠? 일제강점기 때 7.18라서 그런 거죠. 다음. 경찰서에 경비가 주어있던 마지막 2년 동안은 더 후합합니다. 네. 아주 부를 부정하게 축정했습니다. 8.15. 빨리 먹으면서 분명히 계획집을 시작했을 때 소설은 나무를 열려 스물고 전국 6번 동신 23켤레 지파다비 8켤레 빨래비는 3개짜 양말 50다 진짜로? 자, 호사스러운 그런 삶을 했던 거죠. 정종. 종종 열쇠병 설탕 한 무대 이렇게 있었던 거 진짜로? 10,000원어치. 10,000원어치 옆에 폐불과 10,000원어치 옷감 중에 비단과 10,000원짜리 정금통당을 그만두고 말이었다. 자, 아주 잘 살았네요. 물건. 물건 하나 없이 대낮에 그리고 집과 해가는 조각도 못쓰게 생생가 부서지고 103만원 살이 벌어지고 처린 머리와 결혼이나 꺾이고 병원비가 60만 살아 본집으로 돌아왔다. 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끝나니까 사람들이 이 7.18 재산을 막 이렇게 해코지하고 몰수한 거죠. 자, 1변. 인명 구원을 받는 백두사가 다시기 그런 짓을 해서 산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만히 두고 자기들에게 팔할. 가까운 토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천봉이 동망해와 눕는 연날과 그의 문집인 백두사의 자, 그러니까 8할이면 80%라고. 세금을 80%를 뗐다고. 세금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그 월세 뭐 이런 거. 자, 집과 세금을 내다 쓰고 백천봉이 보는 통제 배금 물자 소창력 죄다 뺏기고 가족들은 죽음을 받고 백성목은 처가로 백주사는 서울로 가기 피신하여 목숨만 요즘 보존하였다. 네, 목숨만 구했습니다. 자, 백주사는 백두산은 비싼 여관가를 생각하면서 물적히 거리로 오락가라 어떻게 하면 이 분들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더 찾을까 하고 국리를 하던 것이나 하나를 미치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반성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충 이제 상황이 보이죠? 미스터 방을 왜 만나러 왔어? 권력자인 미스터 방을 가려서 복수해달라고, 청탁하려고, 내 거 재물 좀 찾아달라고. 알겠어? 자, 다음. 그러자 오늘은 어린이 미스터랑 나갔다. 종로를 지향 없이 거리는데 지나가던 바보사가 스르르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갔던 신사양은 하나가 내려서더니 어쩌다 눈이 마주치다 아 백조사 아니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 아니었다. 자세히 보니 누워 길거리에서 신기를 연주하다 빽빽들이 선복이다. 분명히 한명하였다. 나의 한국의 방방 네 삼복입니다. 안돼 다닐까. 그런데 너 어떻게 됐답니다. 네, 저 요새 좀 괜찮아요. 자, 그러고는 그러고는 내 집으로 갑시다 하고 잡아끄는 대로 끌려온 것이
거야. 네. 집으로 가봤더니 뷰티하며 지퍼를 신고의 계집판까지 버리면서 하는 것이며 신청을 한 태워가지고 말을 제거 유죄탄 것 같은 것이며 증거의 발전하자 용이 났다고 할 것이지.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출세를 했네. 벼락 출세했어 갑자기. 옛날의 나야 돈이 내려 일부에 올라가야 갑자기 나도 산 좋겠어. 돌아온 자니나 또한번 어깨가 얹혀서 느끼지 않지 못하였다. 네, 일장춘몽이라는 말 있죠? 하룻밤에 봄날의 꿈같이 느껴지는 거야. 나는 지금 개털 냈는데 얘는 지금 완전 출세했고. 다음. 그런데도 이 녀석이 언제적 저라고 마음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인간이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다. 참았다. 왜? 이제 부탁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시간이 요약적 제시가 들어가 있고요. 서술상의 특징. 왜 그래? 그만해. 어? 서술상의 특징은 요약적 제시, 그리고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역순행적 구성 이런 거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아하니 컨셉을 부리는 것이 유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싶었다. 자, 그러니까 바로 불쾌하지만 참은 이유는 부탁을 하려고 분풀이를. 경리레이를 하고 가구나 전기를 도로 찾던 것이라면 택배를 손보기는 말고 그보다 자원만한테 머리 숙이는 것이며 그쯤 성공할 뻔하였다. 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적인 부구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 고양이 여자를 지키다가 미스터 방 있는 말. 있는 말 없는 말 보태가며 일정 결과를 경과 설명을 형용해 제출하는 끝을 맺기를 어쨌든지 그놈들을 말이지. 그놈들을 행동 내밀지 말고선 죄다 붙잡아 나눠 말이네. 세상은 그 인간 누를 서로 죽이고 다른 놈들이나 각각으로 떨어지도록 기울여 주고 끌어안치고 항복받고 그리고 꺾인 것이 일일이 둘을 찾고 이거와 내가 저것과 맺은 나무이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 저민재의 삶 절반 너나 주문해. 절반 여름에 밉시다만 내가 뺏은 거 되찾아주면 반 줄게. 자, 그랬더니 염려 마세요. 미스터하는 선뜻 쾌한 대답이었다. 네, 걱정 마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좀 허세겠죠? 자, 다음. 신령이고 뭐지? 지금 이번 내부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면 이런 팀들을 인기라고 기억이고 총명이고 대표로 내려와서 축하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자, 그러니까 뭔 얘기야? 자기가 얘기하면은 미국 헌병들이 와가지고 100명, 1000명이 가서 기관단총 이렇게 막 뿌리고 쑥밭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야. 다음. 마을 그때서는 복수의 장면과 선이 연상하면서 미스터 마가 성공을 덥석 받는다. 은혜를 잊지 못할 거야. 자, 다음. 놈들은 깡그리 죽여볼 테니 보슈. 정말이나 알아는 된다. 네, 기대를 하고 있네요. 흰말이. 신랑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과거예요. 내가 한번 눈을 도망가지. 자, 자기가 이승만 박사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허세가 대단하죠? 아, 미스터만은 그러고는 빙수 그릇을 집어 한 모금 물고 꿀쩍꿀쩍 양치를 한다. 그는 버릇인지 하여간 그는 미스터감이 된 뒤로 술을 먹으면서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어. 네. 그러니까 양치 각을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양치한. 양치한 분은 첫째는 너무 깊이 눌렀고 이러다
자, 이 노대 테라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노래는 현관 정통이었다. 그러니까 캐노피라고 그러죠? 캐노피 있고 그 위에 테라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미스터 방이? 미스터 왕이 그 멀쭉한 양침물을 모래 아래로 아낌없이 쫙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네, 그 음식물 찌꺼기 더러운 양식물을 뱉는 순간 그 순간 말이 부드럽게도 약속을 찾아온 여자들인데 한번으로 딱 들어가고 미스터 왕이 모래로 넣은 적용이 있기 때문에 뒤로 화가로 보고 누나가 헬로 헬로 하면서 이렇게 본 거죠. 부르면서 부르면서 없는 얼굴을 쳐주는 순간과 그런 일치가 되었다. 네, 양식물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에고 한국인이 누가 하였으나 이미 거진 양심으로 식히한 눈이라 더불어 밑에부로 내리자마자 엉덩이로 쳐주는 에스도의 얼굴 단통에 가차르 유탭을 이 기급한 대식이라고 에스소이는 주먹질을 하면서 공함을 질렀으 그의 초록색이들을 입다가 일명 허둥지는 버선걸로 뛰쳐나와 혓바닥을 싹싹 비비는 미스터 마이tov의 상록을 자주 하면서 체크 어퍼컷을 하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개새끼야 하면서 이렇게 막 때리는 그런 거 같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 결말에서 이제 보여주는 특징이 뭘까요? S 소이한테 기대서 부와 권력을 얻었던 방상복은 이제 어땠다? 끝났다. 네, 개털됐다, 이제 죽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합니까? 결말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난 건데 미스터 방이 우연한 기회에 얻게 된 그 부와 권세. 자, 이거 영어는 할까요? 아니요. 얼마나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는가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기회주의적인 인물한테 일침을 가하는 그런 작가 의식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미스터 방이라는 중요한 소설 중에 하나인데 동아출판 문학교과서로 살펴보셨습니다.